안녕하세요. 언더스코어입니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국내에 전파되어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한중일 그리고 싱가포르 등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확산됐지만 현재는 이탈리아, 이란, 그리고 미국과 유럽 전반으로까지 퍼져나가는 중입니다. 상황이 워낙 심각하다 보니 중국인 혹은 중국에서 온 여행객들을 진작에 차단했어야 이번 사태를 방지할 수 있었다는 의견이 곳곳에서 나오는데요. 과연 이런 주장은 합당할까요? 우리는 직관이나 온라인에서 퍼지는 루머, 그리고 정치인들의 편파적인 입장보다는 전문가들이 내는 목소리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병의 예방과 관리에 대해 연구하는 분야는 바로 역학입니다. 그리고 모든 과학자들이 그렇듯 역학자들도 연구 결과를 논문의 형태로 발표하죠. 과연 역학자들은 전염병의 확산과 이번 코로나 사태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을까요? 저희 언더스코어가 관련 논문 4편을 정리해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직관과는 달리 대규모 전염병이 확산될 때 입국 차단은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자, 과거에 유행했던 전염병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첫 순서는 우리에게 흔히 계절 독감이라고 알려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입니다. 지난 2001년 미국 본토에서 9.11 테러가 벌어지면서 당시 전 세계적으로 항공편 이용자가 급감했습니다. 테러라는 우연적인 사건이 벌어지면서 여행 감소로까지 이어진 것이죠. 이런 외부 충격이 그해 인플루엔자의 확산에 어떤 효과를 주었을까요? 하버드 의과대 연구팀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해봤습니다. 그 결과 테러로 인한 여행 감소는 유행 기간을 조금 늦추기만 했을 뿐 감염자 수에는 그리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에이즈의 원인이 되는 HIV 바이러스도 살펴보죠. 에이즈의 경우 198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한 여행 제한이 생겼는데요. 실제로 193개 WHO 가입국 중 무려 45개국이 HIV 감염자의 여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여행 제한은 효과가 없었을까요? 우선 어떤 국가의 외부에서 유입되는 바이러스보다 그 국가 안에서 이루어지는 고위험 행동들이 더 많은 감염을 유발합니다. 게다가 에이즈의 특성상 진단이 까다롭고 감염자들을 걸러내기도 쉽지 않습니다. 또 여행객들이 전 세계에 한두 명이 아니다 보니 일방적으로 입국 제한을 걸어버리는 건 너무 많은 비용이 됩니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입국 제한은 가성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2001년 사스와 2014년 에볼라도 동일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여행 제한은 적게는 몇 주에서 많게는 한 달 정도의 질병 전파를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질병 유입 그 자체를 차단하지는 못합니다. 물론 아프리카나 남미, 태평양의 중저소득 국가라면 몇 주라도 늦추는 게 방역 준비에 도움이 될 겁니다. WHO에서 이들 국가에게 마스크나 가운 같은 방역 물품들과 진단 설비를 지원해 주니까요. 그러나 이들 국가에서도 질병이 이미 유입된 후라면 그 효과는 사라집니다. 이런 결과는 특정 국가의 문만 걸어 잠그면 단순히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우리의 통념과 상당히 다릅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수식을 바탕으로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그럼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닫아버리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뮬레이션 논문을 한번 시각화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외국에서 최초로 감염된 누군가가 국내에 들어왔습니다. 그 후 감염자는 기하급수적으로 국내에서 늘어나게 됩니다. 며칠 뒤 외국 감염자가 또 들어와서 병을 퍼뜨리면 같은 패턴이 나타나겠죠. 이제 이 그래프를 확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봅시다. 두 번째로 들어온 외국 감염자로 인해 늘어나는 감염자 수보다는 같은 시기에 국내에서 돌아가기 시작한 전염 사이클이 훨씬 더 많은 감염자를 발생시키기 마련입니다. 현명한 의사결정자라면 고민에 빠질 겁니다. 인력과 자원은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과연 정확히 언제 들어왔을지도 모르는 추가 입국자들을 찾아내는 것이 효과적일까요? 아니면 더 심각한 영향을 주는 국내 감염을 신경 쓰는 것이 나을까요? 물론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던지실 겁니다. 에이, 그래도 최초 입국자를 진작 막으면 됐겠지. 문제는 우리가 점쟁이가 아닌 이상 그 최초 입국자가 누군지 그리고 언제 유입됐는지 어떻게 알아내냐는 겁니다. 당장 중국만 해도 바이러스 발생의 최초 원인과 감염자는 누구인지 확실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 역시 두만강과 압록강 쪽 육로를 통한 밀입국으로 인해 방역에 실패했다는 정보가 들려오고 있죠. 만약 지구상에서 가장 폐쇄적인 독재 국가가 입국 금지에 실패했다면 그 어떤 국가가 최초의 감염자를 찾아서 미리 방어할 수 있을까요? 좀 더 실질적인 이유를 추가해보자면 전염병 초기에 모든 해외 교민들을 전용기로 수송해서 국내에서 격리하는 건 역시 불가능합니다. 몇십만 명을 단숨에 통제할 수 있는 국가는 없으니까요. 게다가 모든 교역과 경제 교류를 차단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사람은 전염병으로도 죽을 수 있지만 경제적인 이유로도 목숨을 끊을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해봅시다. 에이즈, 독감, 사스, 에볼라 등 대표적인 대규모 전염병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입국 금지는 전염병의 초기 확산을 몇 주 늦출 수는 있지만 최종 감염자 수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역학 논문들이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었죠. 게다가 이미 국내 전염이 시작된 후라면 그때부터의 입국 금지는 실효성이 없습니다. 아니 애초에 국제 교류가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현실 세계에서 선제적이고 완벽한 입국 금지는 불가능한 그저 상상 속의 개념일 뿐입니다. 데이터가 말해주는 증거와 이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이 우리의 기분을 항상 좋게 해주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데이터에 기반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판단을 내리는 건 분명 문제 해결에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께 몇 가지 질문들이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왜 현재 의협, 즉 대한의사협회는 계속 입국 금지를 말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그 조치가 그렇게 무의미하다면 금지령을 내리지 않은 한국에서는 왜 그렇게 빠르게 확진자가 생겼을까요? 이런 고민들을 답해드리고자 조만간 Q&A 형식으로 여러분들과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본 영상은 황승식 서울대 보건학과 교수님과 이호준 존스홉킨스 보건대학원 역학 박사님의 감수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검토해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들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